주식 계좌 화면이 빨간불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익이 났는데도 살림살이는 나아진 게 없을까요? 2026년 국내에 상장된 미국 반도체 ETF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화면 속 수익률에 흡족했습니다. 27%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빛났고 플러스 기호는 한 해의 수고를 보상해준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카트에 담는 물건 수는 줄었는데 계산대에서 찍히는 금액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분명히 돈을 벌었는데 삶의 무게는 그대로인 기묘한 감각.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수익률이 아니라 돈의 언어, 바로 통화에 있었습니다. 원화로 포장된 수익률과 달러로 뿌리내린 수익률은 겉모습만 같을 뿐 속은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그 구조의 안쪽 지금 열겠습니다. 계좌 화면 속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전부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2026년 현재 국내에 상장된 미국 반도체 ETF에 투자한 사람들은 화면 속 플러스 수익률을 보며 스스로를 현명한 투자자라 여겼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큰 고점을 돌파했고 그 흥분은 국내 투자자들의 계좌에도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멈춰야 합니다. 그 수익률만큼 실제 내 삶이 나아졌을까요? 투자에는 두 가지 수익률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좌 화면에 찍히는 숫자, 즉 명목 수익률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숫자에서 돈의 가치 변화를 빼고 남는 진짜 수익률, 즉 실질 수익률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화면에 보이는 숫자만 봅니다. 그 뒤에 숨은 진짜 숫자는 보려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국내에 상장된 미국 반도체 ETF는 원화로 사고 원화로 팝니다. 달러로 움직이는 미국 주식의 수익이 원화라는 옷을 한 번 더 입고 내 계좌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율이 개입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주식과 상관없이 계좌 숫자는 부풀어 오릅니다. 화면에 보이는 27%라는 숫자 안에는 주식이 오른 목도 있고 원화 가치가 내려간 목도 섞여 있습니다. 계좌 화면은 이 둘을 구분해 보여주지 않습니다. 진짜 수익률을 알려면 그 껍데기를 직접 벗겨봐야 합니다. 똑같이 미국 반도체에 투자해도 똑같은 수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증권사 앱을 열면 미국 반도체 ETF를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원화로 결제되고 원화로 수익이 찍힙니다. 편리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편리함 안에 함정이 있습니다. 원화로 거래되는 순간 이 상품은 달러로 번 수익을 원화라는 옷으로 갈아입혀 보여주는 구조가 됩니다. 겉모습은 미국 반도체 ETF지만 실제로는 원화의 흐름에 묶인 상품입니다. 이것을 원화 껍데기 상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반면 미국 증권사 계좌에서 달러로 직접 사는 ETF는 처음부터 끝까지 달러로 움직입니다. 수익도 달러로 쌓이고 그 달러를 다시 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달러 엔진 상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상품의 차이는 단순히 어떤 돈으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원화 껍데기 상품은 한국 경제의 통화 흐름 위에 서 있고 달러 엔진 상품은 전 세계가 쓰는 기축 통화인 달러의 흐름 위에 서 있습니다. 같은 산을 오르더라도 출발점의 높이가 다르면 정상까지의 거리가 달라집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좌 화면이 원화로만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수익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는 화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주가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계좌 수익률은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이상한 현상을 처음 본 투자자들은 대부분 그냥 넘깁니다. 수익이 났으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현상의 정체를 모르면 나중에 훨씬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달러당 환율이 1,300원일 때 미국 반도체 ETF를 샀다고 해봅시다. 이후 주가는 그대로인데 환율이 1,5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원화로 환산한 내 계좌 수익률은 약 15% 플러스로 찍힙니다. 주식이 올라서 번 돈이 아닙니다.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것이 수익처럼 보이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내 돈의 값어치가 싸진 것을
계좌가 수익으로 포장해서 보여주는 착시입니다. 이것이 환율이 만들어내는 조용한 덫입니다. 경고음도 없고 알림도 없습니다. 계좌 화면은 여전히 빨간불이지만 그 돈으로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줄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화는 지난 수십 년간 달러 대비 꾸준히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는 한 원화 껍데기 상품의 수익률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부풀려집니다. 투자자는 잘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 구매력은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거품을 걷어내면 숫자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환율 효과라는 거품을 빼고 실제로 구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만 따져본 수익률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 수익률, 다른 말로 뼈대 수익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숫자는 냉정합니다. 거품을 걷어낸 원화 껍데기 상품의 실질 수익률은 9%에서 14% 수준입니다. 반면 달러 엔진 상품의 실질 수익률은 17%에서 25%에 달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숫자는 비슷했는데 껍데기를 벗기자 2배 가까운 차이가 드러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같은 시간이 걸렸다고 했는데 한 사람은 KTX를 탔고 다른 사람은 중간에 멈춰 서 있었던 셈입니다. 이 차이가 1년이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쌓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수익률 14%와 25%를 10년 복리로 굴리면 같은 돈을 넣었을 때 최종 자산은 2배 이상 벌어집니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은퇴 자산은 전혀 다른 크기가 됩니다. 원화 껍데기 상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접근이 쉽고 소액으로도 미국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수익률 숫자를 그대로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숫자의 구조를 모르면 잘 가고 있다는 착각 속에 실제 자산은 제자리를 맴돌 수 있습니다. 나라 밖에서 먼저 답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성장이 멈추고 금리도 낮은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엔화의 가치는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내려앉았습니다. 2022년부터는 이 흐름이 더 빨라졌습니다.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고 일본인들은 그것을 숫자가 아닌 일상으로 느꼈습니다. 수입 물가가 뛰었고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줄었습니다. 그 경험이 행동을 바꿨습니다. 2024년 일본 정부가 NISA 즉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를 새롭게 개편하자 일본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자국 주식을 건너뛰고 곧장 미국 S&P 500과 달러 자산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단순히 수익률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엔화로 된 자산을 계속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선택이었습니다.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돈의 단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은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개미들은 그것을 몸으로 배웠고 결국 통화를 나누는 선택으로 나아갔습니다. 자국 통화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더 단단한 통화로 자산을 옮깁니다. 일본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한국의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근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에 넣어둔 돈이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흔히 서학개미라고 부르는 흐름입니다. 많은 언론은 이것을 미국 주식 열풍이나 국내 증시에 대한 실망으로 설명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일까요? 일본의 사례와 함께 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서학개미 현상은 단순한 수익률 족기가 아니라 원화라는 통화 하나에 모든 자산을 올려두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만들어낸 흐름일 수 있습니다. 원화는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유독 크게 출렁이는 통화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최근의 고금리 시기에도 원화는 어김없이 약해졌습니다. 이런 충격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사람들은 이론이 아닌 감각으로 통화를 나눠야 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달러 흐름에 민감하며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라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일본이 먼저 걸어간 길 위에 한국이 서 있는 셈입니다. 200조라는 숫자는 유행의 결과가 아닙니다.
자신의 자산을 지키려는 수백만 명의 조용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모인 결과입니다. 투자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숫자 불리기로 이해합니다. 계좌내기 커지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숫자는 커졌는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든다면 그게 과연 성공한 투자일까요? 투자의 진짜 목적은 돈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내가 살 수 있는 것들의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투자자들은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종목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고 여러 업종에 나눠 담으라는 조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종목을 아무리 나눠도 그 종목들이 모두 원화로 표시된다면 통화 리스크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서울 안에서 아무리 동네를 옮겨 다녀도 서울 전체가 흔들리면 피할 곳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위험 관리는 내가 가진 돈의 종류, 즉 통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원화 자산과 달러 자산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은 한 나라의 통화 위험으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하는 구조적인 선택입니다. 특히 한국은 인구가 줄고 경제 성장이 느려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원화가 장기적으로 강해질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내 자산이 지금 어떤 통화 위에 서 있는지 점검하는 것, 그것이 오늘 시대의 투자자에게 필요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당장 주식 앱을 열어보십시오. 내 계좌에 있는 자산 중 원화로 된 것이 얼마이고 달러로 된 것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종목은 열심히 고르면서 그 종목이 어떤 돈 위에 서 있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1분이 10년 뒤 내 자산의 크기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확인한 것들을 정리합니다. 계좌 화면의 수익률은 진실의 일부만 보여줍니다. 원화 껍데기 상품은 환율이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깎아냅니다. 거품을 걷어낸 실질 수익률에서 원화 껍데기 상품과 달러 엔진 상품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을 2배 이상 갈라놓습니다. 일본 개미들은 이미 그 사실을 몸으로 배웠고 한국의 서학개미 200조는 같은 본능에서 나온 흐름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구매력을 지키는 것이 투자의 본질입니다. 모든 자산을 원화 하나에 묶어두는 것은 분산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집중 투자입니다. 10년 뒤 내 계좌 숫자는 커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지금보다 많아져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